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외식 창업 메뉴 분석, 오늘은 꼬치구이입니다. 네, 꼬치구이 전문점. 한동안 유행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잊을만 하면 다시 생기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맥주 한잔 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죠. 자, 꼬치는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그런 맥적이라고 해서 고기에 이렇게 찍어서 구워 먹는 그런 형태를 꼬치라고 하죠. 네. 흉노 제국 때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꼬치의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역사를 그려져 왔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시대 때 고기를 구워 먹었던, 토굴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꼬치구이 전문점은 이런 그 주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대별로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지금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도입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스몰 비어, 셀프바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대형 호프집, 그 다음에 퓨전 호프집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는 막걸리 전문점, 소주방, 꼬치구이 이런 식으로 많이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랜차이즈 아니면 로컬 이렇게 크게 양분되죠. 국내에 그런 꼬치구이 전문점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한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1987년에 투다리를 시작해서 간이역, 까투리, 달인꼬치, 산화포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꼬치구이 전문점들이 어떤 시장 환경을 갖고 있느냐에 보게 되면은 일단 시대적으로는 일단 1987년부터 처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시대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일본식 선술지배라고 불리면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그런 문화 자체는 계속 이어온 것 같아요. 1989년 이후에 카페식 포장마차, 그 다음에 포장마차의 고급화 등과 함께 좀 고급화된 이런 메뉴로 성장을 하면서 이런 사무직 직원들, 오피스 직원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았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90년대 초부터 1,500개 이상에서 2,000개까지 한 3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꼬치구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12시부터 5시에는 주로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5시부터 7시는 여성과 남성 비율이 한 5대5 정도, 그 다음에 오후 7시 이후로 술손님이 주로 오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꼬치는 주의할 게 뭐냐면요. 치킨, 꼬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2차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1차에서 식사를 하고 2차 가서 맥주 한 잔 더 할까? 이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권, 유흥가라든가 24시간 돌아가는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이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이면은 우리가 들어가도 무방한데 일반 주택가가 들어가서는 사실은 8시부터 10시까지 길어야 한 11시까지 영업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적합한 그런 상권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비자 층별로 시간대별로 소비자층이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런 꼬치 전문점 브랜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투다리는 베이컨 버섯말이 그게 제일 시그니처 메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중국에 가니까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꼬랑꼬치라든지 산마을, 일미꼬치, 만나라, 꼬치마당, 그 다음에 꼬방꼬치, 까투리, 간이역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브랜드들이 다 폐업을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2차 아이템에 대한 그런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무조건 다 오픈시켜주다 보니까 뒷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빠른 폐점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권만 잘 찾아 들어가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꼬치 전문점은 지금 다 냉동 재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 식품들이 주 재료이다 보니까 이런 냉동 식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던 내용이고요. 냉동 식품은 식품 중에서도 냉동으로 유통되는 제품 자체를 냉동이라고 하는 거고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겠죠. 유통 구조는 판매 대행사, 영업소를 거쳐서 식자재, 외식업체 등으로 유통되는 B2B 시장과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B2C 시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도별로 유통 규모는 이 당시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더 각광이 받죠. 밀키트 시장이 커지면서 이 냉동 시장은 더 커졌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돼지고기를 이용한 뭐 베이컨이나 그런 뭐 돼지고기 뭐 우리 제주도에 가니까는 또 흑돼지 꼬치도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처럼 동물시장이죠. 동물시장을 많이 애용들 하고 있어서 이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꼬치 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주 재료가 되는 이런 제품들이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꼭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인지하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꼬치는 원 재료가 50%고요. 원 재료 맛이 재료의 신선함이 50%고 그다음에 50%는 소스 맛인 것 같아요. 특히나 어느 지역 가게 되면 소스 맛이 더 강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스 같은 경우에 특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류는 그 드레싱류하고 소스류하고 크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그래서 소스류 중에서도 우리 그런 양념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제품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면 좋고요. 만약에 사장님들이 진짜 뭐 실력이 있으시다 판단이 되면은 사장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서 본인만의 소스를 만들면은 뭐 더없이 좋겠죠. 네. 그래서 역시나 소스류 시장도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아마 가까운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양파 절임 소스 그다음에 불고기 양념 소스 워낙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많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더 생겨나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네, 국내 꼬치 전문점들의 이렇게 분류를 보게 되면은 크게 로컬 형태,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형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전국이나 해외 다니면서 많이 먹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로컬 매장, 작은 매장이지만 가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 사장님들한테 배울 것도 있고 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형태는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먼저 로컬 쪽으로 좀 보면요. 예, 뭐 구이신보, 뭐 쿠시무라, 예, 다미. 특히나 쿠시무라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대한민국 1등입니다. 쿠시무라. 보통 한 4시, 5시에 가도요. 웨이팅 걸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담이라는 곳. 이거는 뭐 사실은 여의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 정도로 아쉬운 부분은 이 전기 열선을 가지고서 굽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숯불이 아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생선 재료가 신선하고 노량진에서 바로 공수해 오기 때문에 그런 신선한 재료에다가 구워서 하이볼과 같이 하는 그런 아주 여의도에서는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이런 로컬 맛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내가 꼬치 사업을 하겠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언급되는 매장들은 꼭 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도 내가 로컬 매장을 할 거지만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네들의 컨셉이 뭐고 그네들의 시그니처가 뭐고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로컬 매장에 또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경성 양꼬치, 뭐 호우 양꼬치, 그 다음에 뭐 꼬치 사케, 꼬치 마루, 모로미 이런 브랜드들은 꼭 가서 보시고 이 브랜드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내 사업,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경쟁력이 있는지 내가 저 브랜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2016년 당시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가 좀 되긴 했지만 사실은 큰 숫자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6,0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빅데이터 상에서 그런 탐색어, 연관 단어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긍정 단어가 뭐가 있는지, 또 부정 단어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나중에 온라인 마케팅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꼬치 전문점의 이런 검색이나 이런 빅데이터 상을 봐도요, 지속적으로 이런 검색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이슈가 되게 되면 그런 검색 숫자는 더 늘어나게 돼 있죠. 네.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맛으로 승부하는 일본식 전통 꼬치 전문점이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점점점 이런 특급 호텔이나 그 다음에 고급 음식점, 하물며 한정식에까지도 그런 메뉴에 꼬치가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치는 뜯어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맥주 한잔 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꼬치구이 전문점에서 알아봤습니다. 꼬치. 역사도 오래됐고 장기 앞으로도 미래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합니다. 단 중요한 거는 내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상권이
이 꽃이랑 맞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유흥상권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직장인들 많은 곳이라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주택가에서는 생존하기는 어려운 아이템이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사실 냉동 상태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가능하시다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냉장 상태의 제품들을 쓰시게 되면 훨씬 더 맛이 좋고요. 특히나 역시나 꼬치구이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국내산 참숯을 쓰셔서 활용하시면 진짜 맛있는 꼬치를 드실 수 있고요. 예, 꼬치에 맥주 한 잔 생각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